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맞지. 이때 정말 웃겼어요. 울면서 저는 촬영을 했어요. 첫 그랬죠? 죄송합니다.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이두나에서 이두나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이두나에서 이원준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 앞쪽에 이제 소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부터 풀어볼까요? 큰 거부터 풀어보시죠. 큰 거부터요. 오. 부실 것 같아. 아,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건가요? 목도리. 목도리는 또 원준이의 목도리인데요. 진주가 추워가지고 진주한테 이렇게 매주는데 자, 그래, 땡큐. 여전히 다정하네. 이걸 돌려받을 때 네. 더 이상 안 맨다고 이거 가져가요. 하고 있어도 되는데. 싫어. 담배 냄새나. 죄송해요. 네. 이때 이제 그 원준이의 감정 상태는 두나한테 완전 빠져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이거를 돌려받았을 때 좀 뭔가 상처 아닌 상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원준이로서. 원준이에게 진주란 첫사랑이죠. 첫사랑. 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가서는 진주가 다 얘기를 해줘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타이밍인 거죠. 아, 그렇죠. 사랑은 타이밍. 타이밍이다. 그렇죠. 네, 잘 대변해 주셨네요. 네, 딱 어느 시점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두나한테 반한 계기는 무엇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딱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쉐어하우스에서 마주치면서 두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런 게 원준이 무의식 속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점차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스며들었다. 아니야? 아니 맞지. 굉장히 평범하고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은 아이였는데 제 굿즈 옷을 입고 있어서 저놈도 나의 팬이구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원준이를 약간 처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거리감을 두고 딱 발톱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네, 이렇게 원준이의 목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 언박싱 할 것은 요거 해봅시다. 이거? 양말. 양말. 이건 정말 두나를 상징하는. 사실 이 양말 때문에 원준이랑 가까워진 거예요. 그쵸. 두나가 밖에서 맨날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쓰러지는데 원준이가 병원을 데리고 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이제 따뜻하게 발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하필 이런 요상한 신기기 힘든 걸 사와가지고 이제 피식피식 하면서 친해지고 원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소품입니다. 이때 정말 웃겼어요. 진짜 너무 울면서 저는 촬영을 했어요. 네. 저도 필라테스를 해서 발가락 양말을 신고 하거든요, 필라테스. 근데 이게 혼자 신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발가락을 하나 이렇게 넣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남이 이제 원준이가 그걸 신겨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낑낑대는 게. 실례할게요. 그러면서 낑낑대면서 이제 발 모양이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웃기고 그게 되게 웃겼잖아요. 또 초반 엄청 촬영이었는데 엄청 웃겼죠. 웃겼습니다. 그때 일부러 막 발가락 움직이시고 죄송해요. 그러시던데. 네? 이 양말을 신음으로써 뭔가 더 채워져 있고 조금은 안정되고, 그냥 원준이가 준 거니까 갑자기 이 양말이 너무 좋고 이 양말 계속 신고 있고 싶고, 그리고 약간 보란 듯이 원준이한테도 보여주려고 슬리퍼에 발가락 양말 신은 패션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마당에 여자가 쓰러져 있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그걸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사다 주거나. 아니지, 거기 눈이 막 펑펑 내리는데 여기 쓰러져 있어가지고 막 신고 하고 네 여기 와주세요 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사야 그치.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거부터는 호감이지. 그치, 호감. 사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착해서 두나도 그거를 느끼고 만약에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거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두나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순수하게 원준이는 정말 어떤 사람을 구해준 거고
뭐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다 준 거고 단순한 호의여서 그게 맞아. 더 귀엽고 호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러질 때 엄청 뒤에서 바라볼 때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그래서 그때 막 감독님이 대사도 추가하자 해가지고 그래 막 했던 거예요. 원래 대사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아 여기 119 있어. 맞아. 원래 없었다. 이것도 다 그냥 다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그렇지. 응. 근데 이제 발가락 양말을 딱 이제 신기고 뭔가 오묘하게 감정이 뭔가 새싹이 돋아나는. 귀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가락 양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이거요?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인어공주가 나왔네요. 인어공주. 네. 와. 이거는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인형 뽑기 장면에서 원래는 대본상에서는 인형을 뽑는 걸 실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뽑아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님도 이제 현장에서 좀 유연하신 편이라서 그냥 뽑자 이렇게 됐는데 하필 인어공주를 뽑게 되었고 그 장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두나가 좀 무서운 상황이 있고 나서 원준의 방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뭔가 애착 인형처럼 그때 원준이가 뽑아준 인형을 좀 잡고 잠들어 있으면 귀여울 것 같고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두나의 애착 인형이 되었고 또 물에 빠지는 장면도 있으니까 굳이 의미를 또 붙여보자면 저는 그래서 그게 신기한 게 사실 현장에서는 인어공주를 뽑자라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인어공주를 딱 뽑아가지고 감독님의 의도였나?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두나 물에 빠질 때랑 딱 외로운 두나를 상징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저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 잘하던데 그때 보니까. 아 그치 내가 뽑았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여기 두나처럼 앞머리도 있고 귀엽지 않아? 이렇게 인어공주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거를 다음 거요. 뽑아주시겠어요? 다음 거를 오 무거워? 무거운데요. 무거운 게 뭐가 있지? 아 얼음. 얼음. 아 또 이 장면. 이 난리 나는 장면은 장면.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첫 키스를 했죠. 그쵸. 그리고 약간 일방적인 키스.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나가 처음으로 좀 원준이한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얘가 어디 미팅 갔다 와가지고 두나가 그냥 장난치고 놀리고 어떻게 보면 얘의 연애도 응원하던 두나였는데 진짜 얘가 여자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좀 신경 쓰이고 많이 질투를 느껴서 두나의 좀 방식대로 좀 과감하게 감정 표현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얼음이 떨어지고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그렇죠. 키스신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두나의 서사가 막 쌓여 오잖아요. 사실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원준이만큼 사랑에 좀 서툴고 잘 모르는 애라서 두나답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때 연기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뭔가 되어버린 이끌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막 피했으면 막 이렇게 피할 수도 있지만 절대 못해! 그러니까 받아들였던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원준이가? 기다렸다고요? 저도 분석할 때 아니 왜냐면은 그 후에 저는 친구랑은 키스 안 해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복잡하고 막 혼미스럽고 이러니까 자기도 확인받고 싶으니까. 야, 감독님이 이 키스신을 정말 예쁘고 또 아찔하게 잘 담고 싶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자세에 대해서 논의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감독님도 직접 해보시고 예쁜 각도와 둘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 많이 했죠. 많이 했지. 그게 자세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상 또 예뻐야 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얼음을 떨어뜨려야 맞아, 돼서 맞아. 너무 억지스럽게 안 보이게 그리고 둘의 감정이 잘 보이게 많이 신경 써서 찍은 씬이에요. 얼음에 관해서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저는 나는 맥주? 맥주. 아 우리가 맥주 많이 먹어.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셔. 나도 줘. 가면? 가면? 가면일 수도 있겠다. 가봅시다. 네. 자, 다 틀렸네. 틀려. 이거 근데 소품이었었어? 이거를 그 연출부에서 응. 항상 그 굴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계속 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소품인지 몰랐고 하나 얻어 걸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품이었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그치? 소품이었네. 약간 어떻게 보면 두나한테는 계속 안에만 갇혀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그 공간을 지나는 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고, 원준에게는 뭔가 이 쉐어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면 두나가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둘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갈등이 고조된 그런 장면을 바로 여기 옆에서 찍었거든요. 결국 끌려서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만났다. 끌려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을 감독님께서 치우셨을까요? 치우셨을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준이가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맞아요. 화가 많이 이 나요. 아이한테 상처를 줄 것 같을 때 솔직한 마음이 딱 나오는, 확 불붙는, 확 무너져 내리는, 맞아. 마음을 정확히 둘 다 확인을 하지. 거부할 거부 수 없는 없는 끌림. 끌림. 그리고 사실 두나가 아이돌이잖아. Stop this game, waiting for it. It's your moment. 그리고 원준이는 아이돌에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어서 두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 맞아. 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벽이 느껴져서 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맞아. 짜장면 먹고 있는데 막 사진 찍혀가지고 이제 막 네티즌들한테 다 맞아. 퍼지고 막 그랬을 때 원준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태종이는 이해하지만 원준이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연예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두나가 어떤 상처들을 받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조금씩 더 그러면서 저도 변해가요. 두나에게 벽을 자기도 모르게 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아 연예계가 이런 곳이구나. 뭐 그래서 뭐 기자회견 막 열어준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런 거면 그런 거면? 저도 나갈게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주면 안 돼? 원준이는 또 뭐가 있나요? 농구공. 농구공. 그치? 농구공. 답답할 때마다 답답할 그렇게. 때마다 그냥 가가지고 하고. 근데 원준이가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감정적일 때 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잘 못 막- 넣더라고요, 보면. 즐기러 가고 그러진 그러니까 않아요. 화를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삭히는 맞아. 그런. 화낼 때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감정 컨트롤할 때 나는 가서 하고.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 사실. 혼자서 계속 안 들어가는데 공이 안 들어갔으면 좀 덜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큰 코트에서 할 때. 계속 안 들어가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나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진짜 새록새록 생각난다. 새록새록 생각나고 뭔가 계속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되게 막 슬펐지. 맞아. 막 등등등 있잖아. 맞아.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좀 딥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좀 설레고 이런 드라마이기도 한데 굉장히 딥해요. 사실 감정 자체는 다들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이두나에 나오는 소품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드라마 보실 때 이 소품들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